자기 주인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무조건 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인드가 좀 생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단어를 열심히 외우세요. 단어.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방직을 좋네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장수생인데 난공TV 덕분에 수험 기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헌법 공부 루틴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헌법을 준비할까 하는데 네, 자자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 들리시나요? 지금 방송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웅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고퀄리티 국내 최대 공무원 수험 전문 방송 난공TV 2021 시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첫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네, 찹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난공TV 메인에 보시면 이제 기라성 같은 신용환 선생님, 뭐 김건호 선생님, 유유현 변호사님 뒤에 제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좀 부끄럽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저는 난공TV에서 원래 무허가 상담소를 맡아 진행하던 이형주 멘토라고 합니다. 네, 우랑님, 우아랑님, 빅도리쿰님, 김윤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공무원 현직자 출신이고요. 2018년도 지방직 9급에 합격해서 임용한 뒤에 이제 그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잠시 강남센터 난공문화 스파르타 강남센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험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험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요. 7년 정도 했습니다. 네, 7년 정도 했는데 수능 5년에 공무원 2년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웬만한 분들보다 더 오래 수험생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콘셉트로 실시간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꽤 많은 상황들을 직접 겪었고 1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학생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좀 많은 고민들을 캐치하고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분들 합격을 위해서 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서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코너 마지막에 서로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좀 오글거리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꼭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인트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광준스님 좀 댓글을 읽어볼게요. 형주쌤, 저 난공학원에서 쌤이랑 치킨 먹었던 학생인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 취업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7급 공부하는 9급님, 형주님 이번 지칠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그 학생분께서 이제 9급에서 얼마나 성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를 따라가지고 조금은 다를 것 같네요. 네, 우아랑님 맞나요? 헐, 저도 수능 5년 차인데 공시로 옮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은 원래 게스트를 초대하기로 했었죠. 그 황국사 고아름 쌤이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혼자 하게 되었고 지금 혼자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댓글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김태연님, 이 영상도 풀 영상으로 다시 보기 올라오나요? 네, 올라옵니다. 천석군 만석군님, 형주님은 합격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공무원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군 고구마님, 형주쌤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7급 공부하는 9급님, 네, 괜찮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이 혹시 여러분들 그 브금 들리시나요? 음악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네, 진행을 해보고 싶고 사전에 지금 커뮤니티에 우리가 그 사전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읽어보면서 댓글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근데 먼저 커뮤니티 질문을 읽기 전에 앞서가지고 지금 먼저 실시간 댓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천석군 만석군님, 시험 그만두라는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눈치 보여요.
저도 되게 많이 겪었던 상황인데 이거는 그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학생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부모님께 좀 신뢰가 쌓일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부모님도 괜찮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학생분께서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에 그만두라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부를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반복하시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하시면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하시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습니다. 네. 백도리쿰님 브금은 조금 올랐는데 들리시나요? 네. 네, 이영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고 지금 커뮤니티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지금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계획을 짜는데 너무 중간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월간, 주간, 하루 세세의 계획을 짜면 너무 타이트해지고 또 계획을 넉넉하게 짜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같은 자만도 생기는데 막상 해보면 여유를 부리다 보니 계획이 소화가 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도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큰 계획부터 차근히 짜놓고 일주일 중 하루 비우고 하루에 계획 마치는 시간을 9시, 10시 정도로 이르게 잡아놓으면 그나마 괜찮을까요? 하루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댓글을 보면 지금 여기 된 질문을 보면 계획을 세세하게 짜면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안 지키고 또 너무 여유롭게 짜면 이것도 계획 소화가 다 안 된다. 어쨌건 간에 결과는 지금 계획을 짰는데 다 실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 같네요. 네. 큰 계획부터 차근히 짜놓고 일주일 중 하루를 비우고 하루의 계획 마치는 시간을 9시, 10시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나마 괜찮을까요? 지금 이분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하루에 시간 말고 그 공부량 단위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에 뭐 한국사 100페이지를 보겠다. 이런 게 세워집니다. 이제 그럴 때에 그 100페이지를 하루에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 한국사 기출문제집 보통 1500페이지죠. 1500페이지인데 그럼 15일 동안에 보겠다라고 큰 계획을 세워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15일 정도 걸리니까 이거를 그러면 3주 정도 계획을 크게 잡고 나서 하면 여러분들 그 계획이 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팸 로제 스파게티님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천석군 만석군님 계획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계획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앞단에 그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 시험에 얼마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D-Day를 기점으로 뭐 200일 정도 남았다 할 때 우리가 보통 9급은 5과목을 보니까 5과목에서 비중을 뭐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이 각각 며칠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한 거를 이제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설정을 하면 내가 봐야 될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게 세워져야만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HKI님 수험 기간 중에 운동하셨나요? 운동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는데 몸이 이것저것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시험 다가와서도 운동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시험을 봤을 때 그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사람이 운동을 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 책상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시간 공부했으면 운동을 30분이라도 해야만 여러분들 그 다음날에 공부할 체력이 생겨요.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운동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쿼트를 뭐 1000개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적당하게 뭐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 한다.
혹은 스쿼트를 100개 한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찹찹님, 멘토님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스팸 로제 스파게티님, 안녕하세요 형주님. 제가 이번에 9급을 합격하고 욕심이 나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7급도 공부 중인데 9급 때만큼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현재 대학교는 비대면 수업 중인지라 지금 임용 유예 중이신가 봐요. 임용 유예 중이신가 봐요. 네. 이때가 기회인 것 같고 뭔가 그때만큼의 에너지만 회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힘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도 2018년도에 이제 6월 달에 딱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아마 그 성적을 넣었을 때 그 제가 해당하는 지역이 2등이었을 거예요. 2등이었는데 욕심이 나서 저도 처음에 7준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7급을 준비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에너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마침표랑 쉼표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9급 시험이 그 당시에는 마침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7급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9급은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쉼표였을 텐데 근데 공부를 하다가 저도 7년 공부했으니까 굉장히 지쳐서 9급 시험이 마침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급을 욕심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안 나왔고 그래서 저도 7준을 사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스팸 로제 스파게티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7준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좀 고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파게티님이 어떤 시험을 내가 목표로 했는가, 처음에 어떤 시험을 목표로 했는가, 내가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그거를 마음에 한번 염두에 보시면 내가 지금 7급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아마 9급 합격하시면 임용유예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에 앞으로 임용되시고 나면 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놀지 그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황태영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출 문제집은 진도별이 낫나요? 연도별로 모아놓은 게 낫나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지금 황태영님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강의를 들을 때 혹은 뭔가 데이터를 쌓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과정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 과정에서는 압도적으로 진도별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강의를 듣죠.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1회차 인강을 한 4강 정도 되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진도별 기출 문제집을 푸는 거죠. 그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집을 풀어서 암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충분히 인풋이 됐다라면 이제 그 나중에 기출 문제집을 3회독, 4회독 하고 나서 연도별로 모아놓은 거를 풀면 되게 좋아요. 연도별로 모아놓은 거를 풀 때는 그거를 지식을 아웃풋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진도별로 풀 때에는 뭐 한국사 예를 들면 뭐 석기시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석기시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진도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풀면 다시 한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따로 필로라던가 그런데 체크를 하시면 그게 나중에 시험장 디데이 전날에 보면 답을 맞추거든요. 시험장 가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천석군 만석군님, 형준님이랑 상담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으로 강남센터로 전화하면 되나요?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메일 주소를 남길 건데요. 그걸로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염둥둥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형준님 취업하셨나요? 네, 2018년도에 취업했습니다. 네. H키님, 멘탈 관리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부정적인 생각이랑 자책이 들어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험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수능 공부를 하다가 전 노량진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강대교도 혼자 많이 갔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뛰쳐내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차라리 그 뛰쳐내릴 용기로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요. 저는 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되게 경제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가족한테 되게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좀 보상 아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가족한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자책은 저는 언젠가 가족한테 돌아가겠다,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한 게 저는 의사는 아닌데 그 공부를 할 때 그 하루에 조금씩 운동하는 게 되게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해락칠님, 난공불락 기출문제 사이트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곧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트 다시 이용 가능할까요? 옮기는 곳에서요. 이거는 한번 방송 끝나고 나서 그 팀에 물어보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또리님, 안녕하세요. 계속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국가리 9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170일 남았네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올해 합격권이었던 분들과 제가 경쟁해서 될까 하는 불안감에 자꾸 듭니다. 듣고 싶은 답이 정해진 대답이겠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내년 합격도 노려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있다가 사전 질문이 있는데 이거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채팅 댓글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읽고요. 이제 지금 사전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년도 시험을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5과목 평균 81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 후에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넘쳤던 의지들과 자신감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하루 꽉꽉 채워서 공부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고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들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며칠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요즘 너무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에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이분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게 공부는 의지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부는 의지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공부는 습관이랑 엉덩이로 하는 거고 의지는 처음에 그 습관을 잡을 때 보통 사람의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2주 정도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면 그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성될 때까지는 의지가 필요한데 습관이 형성되고 나서는 그 습관이 된 거를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분께서는 의지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의지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지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치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불안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험 커뮤니티 이런 데 마시고 저희 난공불락이라던가 이럴 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댓글 좀 읽어볼게요. 천석군 만석군님, 습관이랑 엉덩이로 한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엘치키님,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운동해야지. 네, 운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헬스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유산소 40분, 무산소 30분 이런 식으로 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운동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댓글 한번 좀 더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차차차님, 선생님 저는 원래 7준인데요. 9급은 작년에도 붙었고 올해도 국가직 서울시 다 성적 높게 붙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리고 몇 주 전 국가직도 7급은 떨어졌어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속상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해도 그건 떨어진 거잖아요. 곧 지칠이 되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나는 7급 붙기엔 늘 한 끗 모자라는 싶고요. 저 해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에는 좀 그렇게 답변을 저는 항상 드려요.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 독립시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붙은 거랑
떨어진 거랑 상관이 없이 내가 열심히 했다면 언젠가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열심히 안 했으면 떨어지겠지만 이번 국가대 7급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봤다라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서 한 문제 차이로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너무 무기력하지 마시고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난공 재원생이었는데 그 구급생이었는데 지방직 9급 먼저였죠. 그 다음 국가직 9급이 3주 뒤였는데 지방직 9급에서 조금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학생분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는 것보다 좀 더 죽어라 해봤으면 좋겠다. 좀 더 죽어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죽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난공 재원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할 텐데 NT라고 하죠. NT라고 하는데 하루에 3개의 NT가 있고 일주일에 20일 NT가 있는데 그분은 3주 동안 20일 NT를 하더라고요. 3주 동안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밤 10시 20분까지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주 뒤에 있는 국가직 9급에서는 높은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그 차차차님 지금 되게 무기력하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의 기준을 바꿀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공부 시간을 체크하고 그 옆에 그 대학교 평점처럼 곱하기 4.3,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집중도로 썼어요. 집중도로 써가지고 내가 하루에 절대 시간을 공부 최대한 많이 하고 그 확보된 공부 시간 속에서 집중도로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했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사전 질문을 읽어볼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계속 공무원에 도전하자니 2년 정도 준비하니까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근데 막상 꿈인 소방 공무원을 포기하자니 하고 싶은 직업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안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도전하고 싶지만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저 자신도 이게 맞는 길인가 의문이 들어요. 떨어져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3년 되어가니 포기할 때가 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학생분께서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소방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필기는 2배수거든요. 2배수 맞죠? 네, 2배수가 맞을 텐데 2배수고 필기는 2배수고 체력으로 좀 합불이 나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학생분께서 필기에 못 붙었다 이런 경우라면 조금 한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필기가 어느 정도 붙었었고 실기 때문에 문제라면 좀 더 도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시험에 비해서 9급 시험 일반 직렬에 비해서는 필기 시험에 조금 넉넉한 곳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공부했는데 필기 성적이 합격 컷에 못 걸렸다. 그건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난공 센터에 전화하시면 상담 도와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빅토리큐님, 발음 어렵네요. 빅토리큐님, 오늘 발음 좀 꼬이는데, 네, 노량진 난공에서 공부했었는데 저녁 시간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집에 가곤 했어요. 그 시간들 열공했다면 붙었을까 싶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윽코님, 행정학이 너무 안 외워져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학은 사실은 정말 외울 게 너무 많은 과목이에요. 너무 많은 과목인데 저는 행정학을 보통 기출문제를 통해서 포인트를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봤다 할지라도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 많이 틀린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목차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부할 때 그 카테고리가 쌓이는데 목차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차를 어느 정도 외우시고 기출문제를 자주 틀리는 것들을 그 카테고리 안에 넣으시면 좀 더 잘 암기가 될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트루스 윈스님, 다른 멘토님들 어디 갔어요? 박영철 멘토. 지금 난공불락이 남아 계신 멘토님들 계시고 퇴사하신 멘토님들 계신데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쿠키님, 저는 장수생인데 점점 루즈해져요. 왜 이렇게 하기 싫죠? 이게 어떤 시험이든 혹시 후키님이 지금 몇 년 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부를 하시던 보통 3년 정도 넘어가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루즈해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시험이든 보통 마지노선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상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시험 붙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루즈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이 시험을 반드시 붙어야 돼 이럴 마음이라면 사실 루즈해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루즈해진다라는 말이 사실 본인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붙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정말 아리까리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시던 주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판단하시던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H키님,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집중, 당일 목표 달성. 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질문, 네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들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가족들 때문에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자존감 향상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 꿀팁이 있을까요? 글쎄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좀 하셨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공불락 노량진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다른 센터는 문을 열고 있는데 2주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못한기 때문에 모든 센터가 닫았었죠. 닫은 다음에 이제 열어가지고 학생분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2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 공부를 할 때 남들이 뭔가 나를 지켜본다 혹은 공부할 곳과 쉴 곳의 장소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집에서 공부를 하면 쉴 곳과 공부할 곳을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에서 공부하시는 게 잘 안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좀 마인드를 되게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불을 개는 거죠. 이불을 개서 나는 오늘 공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침대에 눕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인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쉴 때에도 집에서만 쉬는 게 아니라 잠깐 마스크를 쓰고 집 밖으로 나간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되게 이런 뭔가 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것도 중요한데 아마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뭔가 되게 눈치를 줘. 그런 경우는 되게 힘든데 그럴수록 되게 혼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가족들도 이제 수험생을 믿고 학생분을 믿고 열심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수험생인지라 지금 마지막 거의 막바지네요 보니까. 그동안 자존감이 많이 약해졌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지 않고 공부만 하다 보니 사회성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소심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곤 합니다. 합격이 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긴 한데 여러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되면 말도 잘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합격하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글쎄요, 지금 이 말이 되게 슬픈데 합격하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보통 공부하다 보면 하루에 말 한마디를 거의 안 하죠. 하루에 보통 3마디 할 거예요. 아침에
딱 독서실 들어가서 총무님한테 안녕하십니까. 난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총무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보통 3마디 정도 할 건데 그래서 말도 잘 안 할 거고 뭔가 되게 사회성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되게 불안해요. 되게 불안한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수험 생활이 끝나면 여러분들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성격으로 분명히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합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믿는 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수험생 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 되니까 좋은 사람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말도 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제 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아까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댓글이 많이 끊기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어디부터인가요, 지금? 네. 차차차님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네, 감사해요. 정신이 들어요. 쌤 해볼게요. 진짜 감사해요. 네, 진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고구마님. 아까 지금 댓글이 안 보여서 잠깐 못 읽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주 멘토님. 올해 서울시 일행 9급, 국가직 경행 9급에 모두 필합했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유예는 내년 6월까지 가능해서 내년 지방직 7급에 욕심이 생겨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6월까지면 1년 정도네요. 네. 하지만 이 아까운 유예 기간을 붙지도 못하고 돈과 시간만 날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서울시 7급은 9급에 비해 뽑는 인원도 많이 적어서요. 물론 본인 노력도 달린 거 저도 잘 알지만 조언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거는 사실은 고구마님이 지금 올해 서울시 일행 9급, 국가직 경행치 9급 모두 필합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을 아신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 서울시 7급은 과목이 5개죠. 5개인데 인원이 많이 적을 거예요. 네. 저는 고구마님의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나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퇴사를 했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는 근데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는 그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포기하는 게 맞고요. 그 사람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이 내가 정말 일생일대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네.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천석군 만석군님, 형진님,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가 점수가 50점대인데요. 공부한 지는 1년 좀 됐고요.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글쎄요. 50점대는 사실은 조금 점수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첫 번째로 기출문제를 좀 많이 안 푸신 것 같아요. 50점대라는 거는 사실은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크게 상관이 없는 점수대예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이해를 했으면 우리 시험이 뭐죠? 우리 시험이 객관식 암기형 시험인데 암기를 반드시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암기는 강의를 들은 거를 그 내용만 복습해가지고 암기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서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아는 것과 강의에서 아까 내가 들었던 거, 이해했던 거 그런 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면서 이제 그럴 때 암기가 되는 게 우리 시험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면 올해 시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만석군은 조금 이따가 제가 메일 주소 남길 건데요. 골라 한번 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멜러스님. 노량진 난공에서 많이 상담 받았던 학생이에요. 세종시 지방세 최합, 국세 필합 결국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공무원 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도리 큐님, NT로 바뀌고 너무 힘들다 싶었는데
요새 학원도 못 가고 혼자 하다 보니 난공 시스템이 절실해지네요. 저녁 시간에 쓰면 붙었을 것 같다라는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나네요. 돌아가면 잘 버텨내면서 공부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하시고요. 지금 당장 하시고 우리 난공불락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난공불락 검색하시면 지금 NT라고 하죠. NT가 그 시간 그대로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대방센터에서죠. 대방센터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유튜브 영상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가 있고 저녁 따로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매일매일 틀어놓으시고 그거를 다 지키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좀 마시고 계속 할게요. 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계속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뭐 어느 것이라든 상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네. H키님, 독서실 닫아서 2주 정도 점청 안 되었다는. 네.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날뱀님, 올해 경남교육청 운전직 합격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청 운전직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공단기에서 도움을 받을 만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언제쯤 출연할 수 있을까요? 피디님께서 스케줄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H키님, 원래 이렇게 공시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느낌인가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제 기출을 풀고 있는데 풀면 좀 나아질까요? 잊어버리는 속도와 공부하는 속도끼리 서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합니다. 공부하다 보시면 되게 놀라운 게 이제 전과목을 1회독 하죠. 전과목을 1회독 하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2회독 돌아왔을 때 기출문제를 보면 새로워요. 완전 새로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기출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공부를 회독이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쌓이다 보면 되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느낌은 똑같은데요. 근데 밑 빠진 독이 구멍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물 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20일 정도 걸리죠. 한 과목이 20일 정도 걸리는데 근데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하다 보면 5회독 할 때는 빠르면 3일, 뭐 길면 5일 이런 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물 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심지어 구멍도 점점 작아져요. 처음 공부할 때에는 내가 기출문제를 딱 봐도 심지어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게 1번, 2번, 3번, 4번 선지 중에서 3개 돼요. 4개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3회독, 4회독 때부터는 처음에 잘 몰랐던 한 7, 80% 몰랐던 그런 선지들이 10%, 20% 그거 말고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5회독 정도 되면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느낌은 똑같을 건데 근데 느낄 거예요. 물 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내가 구멍이 많이 메꿔졌구나 느끼실 거기 때문에 H키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뭔가 안 좋으면 좀 바꾸는 게 좋은데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님, 상담도 잘해주시고 좋았는데 뵙고 싶으네요. 네, 서진우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분들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천석군, 만석군님, 공부하다가 너무 심심한데 이야기 나눌 친구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서실을 다닐 거예요. 독서실을 다닐 건데 이게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은 내적 친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스터디를 하다 보면 독서실 내에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딱 공부 얘기를 할 만큼의 친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생활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좀 안 좋은 친구가 되는데 근데 이러지 말고 딱 공부 얘기만 스터디하고 나서 공부 얘기 10분, 20분 정도 이제 그 정도 얘기할 친구가 생기는데 딱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워낙 다른데 사람은 되게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너무 외로우면 되게 좀 안 좋아져요. 심리학적으로는
너무 외로우면 좀 멍청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예 하루에 말도 안 하는 건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어느 정도 공부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짱짱님 맞나요? 네, 짱짱님. 올해 국가직 한 문제, 지방직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를 병행해야 할 것 같아서 빡공을 12월 1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전에 영어랑 한자만 조금씩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불안한데. 글쎄 이거는 지금 올해 성적이 어떤 과목이 내가 강점이고 어떤 과목이 약점이다. 이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영어랑 한자가 약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신다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뭐 주말에 시간을 내시던 우리 시험이 암기형 시험이잖아요. 암기형 시험은 조금만 안 해도 바로 까먹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뭐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필로, 함로, 요약서 이런 거 보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HJY님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직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이론을 공부 중이긴 하지만 한 번도 상담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반 행정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해도 세 과목이라 어렵네요. 언제까지 이론을 끝내야 할지, 기출은 시험 몇 달 전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행정직 군무원이 이번에 합격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에 조금은 제가 정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데요. 이론을 언제까지 이론 끝내야 될지 이거는 되게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세 과목에 대해서 기본 심화 이론 들을 때까지 보통 2달 잡거든요. 네, 세 과목은 2달이면 충분합니다. 네, 2달 동안 이론을 끝내고 기출 문제를 그 이후부터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뭔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한별님, 형주 멘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부 습관이 올빼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에 바꾸려고 하면 습관이 바뀔까요? 올빼미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빼미형들은 언제부터 바꾸셨는지 안 바뀔까봐 걱정입니다. 아침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꼴딱 날밤 새는 날이 많아서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합격자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라던가 일반적인 공부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고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별한별님이 지금 올빼미형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 한 달 전에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게 분명히 바뀌어요. 사람이 시험을 목전에 두면 완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라서 이거는 뭐 굳이 바꾸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올빼미형으로 공부하시고 시험 1주 혹은 2주 정도 전에 시험 스케줄에 맞게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댓글을 읽어볼게요. 재호리님, 네, 오랜만이네요. 재호리님. 공부하는 곳과 쉬는 곳의 공간을 확실히 분리하고 휴대폰을 일부러 안 보는 곳에 두기. 집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필수 조건이죠. 할 수 있으면 가족 다 나가라고 하기. 그쵸? 네, 그쵸. 이게 특히나 휴대폰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학생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 휴대폰으로도 인강을 많이 듣죠. 인강을 많이 듣는데 전 최대한 휴대폰은 몸에서 떨어진 곳에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팔 뻗는 곳에 휴대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 휴대폰이라는 게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공부하다가 되게 정신을 많이 혼선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휴대폰은 그냥 내가 집에서 내 방에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안방에 두세요. 안방에 두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전 질문이 좀 남았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수험생입니다. 보통 공무원을 준비하는 주된 연령대가 20대 후반이다 보니 조금씩 눈치가 보여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남보다 불안도 조금 있고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심합니다. 심할 때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지 아닌지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까요. 집에서는 잔소리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압박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나빠지고 있는지 생각보다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할 것은 쌓여 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되게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생각보다 진도도 안 나가서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준비 기간도 1년이 넘어서 올해 꼭 합격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할 수 있게 좋은 조언, 용기 낼 수 있게 조언 부탁드려요. 상황을 인정하기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거 읽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사실 뭐가 나이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수험생분들은 되게 불안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 때 뭐를 해야 되고 이때 30살에 결혼해야 되고 35살에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면 이런 사회적인 통념의 스텝이랑 전혀 다른 문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불안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안해지다 보면 초심이 흔들려요. 내가 분명히 이 공부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나는 반드시 공무원이 돼야겠다. 반드시 국가직, 세무직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초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불안감이 앞서질 때가 있어요. 네,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심리이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이란 너무 당연한 심리고 이게 나이가 많으면 좀 더 불안한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되게 공통돼요. 여러분들 공부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공부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네. 자신이 되게 불안할 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 불안한 걸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시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 혹은 삼시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스터디를 잘 꾸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노량진에서 공부하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이제 맥도날드 스터디를 잘 짜가지고 스터디 간단하게 하고 나서 짧게 서로 간에 공부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거든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판별이 나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6명이서 공부를 하면 처음엔 저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꼴등이었거든요. 압도적으로 꼴등이었는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도 수험 기간이 7년이었고 7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6명 중에서 꼴등 내지 5등이었는데 도중에 결심을 한 게 내가 여기서 반드시 1등, 2등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근데 그게 바로는 안 됐는데 3회독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 단어 스터디, 국어 마무리 스터디를 1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가 돼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불안감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를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남들과 교류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디부터 읽으면 될까요? 네.
H키님 댓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험 다가오면 너무 불안하고 떨릴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너무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이거는 수험생으로서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불안하고 떨리는 거는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부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재호리님의 답변으로 또 가름을 할게요. 고통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이고 합격의 기쁨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8월 달인가 9월 달에 이제 최종 합격을 통지를 이제 통보 받았는데 그게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이었는데 그 노량진 한 PC방에서 이제 저녁 18시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 수험 번호 입력하고 나서 보니까 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는 수험 기간이 뭐 전부 공무원 시험은 아니었지만 도합 7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5년에 공무원 2년이었으니까 총 7년이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 달성했다라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기뻤는데 근데 저는 기쁨을 얻자마자 바로 임용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임용을 했고요. 이제 도중에 바로 임용하다 보니까 근무하느라 바빴습니다. 네, 근무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은 한 달 정도 만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댓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네. 몇 개만 읽어볼게요. 네네,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석군 만석군님, 형주님은 몇 세신가요? 네, 90년생입니다. 90년생입니다. ESY505님, 이번 경찰시험 필기 불합격한 학생입니다. 이번 경찰시험은 정말 가장 많은 반성을 하게 된 시험인데 제 가장 고민인 게 이번 시험 난이도가 한국사가 정말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 벽이 생긴 느낌이라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 방향성을 못 잡겠더라고요. 혹시나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내년이 마지막 기회인 듯 싶어서 너무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란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찰 시험 필기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그게 내가 충분히 첫 번째 내가 충분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가, 두 번째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한다라면 그 내가 이번에 점수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 공부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에 사전에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나서 공부 방향성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제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모든 거를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시험이든 우리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암기형 시험이죠. 객관식 암기형 시험이면 이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 시험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읽어보고 다시 한번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흔히들 공무원 시험은 양치기, 엉덩이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 공시생들은 그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하면서도 문득 불안해지네요. 합격자들에게서 기출 공부에 더 투자하는 것이라 듣고 방향을 잡긴 했습니다만 멘토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난공불락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전 되게 일관적으로 말을 해요.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기출문제만 봐라. 정말 기출문제만 봐라.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난공 강남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단은 국가직 9급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맡았어요. 그리고 지방직 7급에서도 좋은 성적 맡아가지고 지금 임용되셔가지고 경기도 7급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 공부 방법이 되게 특이했어요.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공부한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 공부 방법을 나중에 여쭤보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시고 심지어 이론서도 없었어요. 이론서도 없었는데 이분은 정말 기출문제 집으로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9급은 5과목이죠. 5과목을 이론서 말고 기출문제지만 5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고 여러분 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런 거를 목차를 만들어서 내가 잘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들을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작년도 9까지 9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9까지 9급에 평균 95점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지방직 7급이 경기도가 55명 뽑았는데 77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 51등인가 2등 성적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로지 기출 문제집만으로만 공부를 하신 거죠. 그 여러분들 그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기출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엄청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직렬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범한 사람이 시간 대비 효율을 압도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분이 공부하시는 법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건 극단적이고요. 보통 기출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합격 노트 혹은 필기 노트, 요약서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미니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미니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기본시만 듣고 기출문제 풀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뭐 진도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풀지 마시고 딱 기본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 풀고 이거를 하시는 게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네.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네. 육콩님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순경 공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원서 넣을 때 채용 인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중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곳이 끌립니다. 네,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분은 합격할 사람은 어딜 넣어도 합격할 수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 심리가 일단은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순경이 되고 싶다. 혹은 경기 남부 순경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채용 인원과 상관없이 그냥 고기를 지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키님, 수능 5년간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한강 대교를 많이 갔습니다. 네. 전주연님, 반복하면서 속도가 나아지긴 하는데 더디게 느껴져서 지루하고 답답해서 진짜 가로울 땐 어떻게 하셨나요? 더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 공부 방법을 믿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트윈스 1994님, 네. 야구 팬이신가요? 네. 저도 30대 후반인데 2년 준비해서 올해 붙었습니다. 네. 난공불락에 다녔었는데, 네네. 형준님 말씀대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항상 자극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코 공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승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의지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는 소모성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관을 잡을 때에는 의지가 필요한데 나중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두고 저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컴알몬님, 네, 공무원 연령 상관없이 준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네, 저당도 바나나님, 네, 저는 공무원 5년 차인데 슬럼프네요. 보통 직장인들이 1년 차, 3년 차, 5년 차 때 슬럼프가 많이 오죠. 내가 그만둘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시는데 그런 슬럼프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년도 5년 차에 보통 안식년이 있죠. 그래서 보통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다 알겠다. 그리고 뭔가 좀 다른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오셔도 좋고요. 좀 더 버티시면서 이제 공직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로타님, 오님, 형주님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H키님, 공부가 정말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쉬셨나요? 아니면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공부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주로 많이 걸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은 신체가 모든 거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건강하고 뭔가 좀 움직여야만 공부를 더 할 만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책상에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심지어 공부에 도움도 안 돼요. 너무 힘들 때에는 주로 산책을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막 그 인기가요 막 그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이루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아노 경음악 그런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레디님,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되게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 드라마 보는 거,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일회성으로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천석군 만석군님, 형주님을 지금 방송 계속해도 괜찮나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천석군 만석군님, 형주님을 멘토로 힘들 때 연락하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런 분들 메일로 지금 많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난공 재원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일로 많이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메일 수 남겨드릴 거니까 그걸로 이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도만 더 읽어볼게요. 콩이님, 형주 멘토님 합격했을 때 그 연도는 전년과 다른 확신이 드셨나요? 장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진짜 불태우듯이 했거든요. 제 자신에게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은 안 들었습니다. 확신은 안 들었는데 근데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정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그 사실은 수험생분들이 늘 어떤 시험을 보던 시험 보기 전날에 늘 긴장되고 늘 불안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결과는 까봐야 아는 거라고 수험 공부하는 내내 심지어 시험을 볼 때까지는 늘 불안한 게 맞습니다. 늘 불안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레디님 고맙습니다. 저 또한 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여러분들 지금 좀 새로운 방송 컨셉으로 지금 음악도 나오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괜찮았나요? 네, 좀 괜찮았나요? 오늘 방송 좀 클로징을 할게요. 먼저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새 단장을 한 난공TV가 다양한 코너들을 한 번씩 첫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난공인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매주 있는 질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사은품을 드리죠. 네, 혹시 어떤 사은품인가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데요. 이거를 추첨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용환 선생님의 합격을 부탁해 코너가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는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고아름쌤은 오늘 그 조금은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뭐 언젠가 한번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잘 될 거야를 클로징 멘트를 할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자기 주인공이나 될 거라 믿습니다. 무조건 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인드가 좀 생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단어를 열심히 외우세요. 단어.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방직을 좋네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장수생인데 난공TV 덕분에 수험 기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헌법 공부 루틴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헌법을 준비할까 하는데